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하락하고 그 외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0.5%포인트 인하 이런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에서 아예 0.75 내려라 이런 요구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조금 걸리는 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오늘 장중에 이제 나온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동안에는 좀 비관론자들 뉴스가 많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강세론자들 보도도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라든가 뭐 중국, 대만 이런 데는 열리지 않았는데, 열린 나라들 보면 이제 일본이 1% 넘게, 일본은 지금 엔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니까 수출 기업들 경쟁력 잃는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 그 외 국가들은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대체로 올라갔습니다. 뒤에 이제 시간대가 나온 나라들이 오늘 열린 나라들이거든요. 뭐 동남아 증시 대부분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증시에 영향을 준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일본은 역시 뭐 엔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일본 중앙은행 회의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일부에서는 10월에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 이런 힌트가 나올지도 몰라, 뭐 이런 걸 걱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본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호주라든가 동남아 항생지수는 올랐는데,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그 가전업체 미디어 그룹이 상장했는데 이게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왔고 주가가 이제 급등한 거 봐서 주식시장에 돈이 좀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증시에서는 중국산 의료 제품, 뭐 장갑 뭐 이런 것들, 의료용 장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 소식에 말레이시아의 장갑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뭐 급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파이낸셜 타임즈지에 좀 전에 떴던 뉴스인데, 미국과 이제 일본이 중국의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수출 규제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협상이 어느 정도 됐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 전에도 나왔던 뉴스긴 하죠. 그래서 중국이 일본 계속 그러면 우리 보복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어쨌든 행동에 나설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중에 또 나왔던,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보도된 걸 좀 보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건 뭐 사실 마이클 리슨 이야기이긴 한데, 비관론자,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이죠. 그 엔화 강세 유발하지 않는 0.5%포인트 인하가 가장 이상적이고, 침체 때문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보험성 인하, 보험성이라는 거는 경기 침체 아닌데 우리가 인하를 해서 경기 침체 막아낼 거야, 이런 어떤 인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아예 침체 아닌 인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성장이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면서 방어주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투자자들이 앞다르고 뒤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대표적인 강세론자 톱니 같은 경우는 인하를 어느 정도 하던 간에 그냥 증시도 올라갈 거다, 몇 주 동안은. 지금 연착륙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에 증시는 거의 승률 100%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걸리는 건 그 두 대선 후보 간의 어떤 이제 이슈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잘 보면 뭐 정책이 다 건설적이다, 증시에 뭐 나쁠 이유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 동안은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의 변동성은 일시적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CNBC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 정치권에서 0.75%포인트 인하를 해라, 그러니까 워렌을 비롯한 이제 몇몇 어떤 그 정치권 민주당 인사, 그러니까 미국 여권 인사 3명이 파월에게 서한을 보내서 0.75 내려라, 이렇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유는 고용시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될 때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 연준의 선택지가 사실상 3개가 돼버린 거잖아요. 물론 뭐 저렇게 서한 보냈다고 해서 연준이 그걸 뭐 고려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0.25에서부터 0.75까지 선택지가 광범위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0.5%포인트 인하하는 게 맞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결국에는 0.5조로 굳어지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워렌 그 의원의 그 홈페이지, 네, 그 사람 개인 그 의원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출처 따온 겁니다. 이 이미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서한을 보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증시에서 관전 포인트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 늘었거든요. 예상치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개 그렸어요. 가장 좋은 건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연준에서 비둘기적으로 나오는 거 가장 좋고, 중간 정도 되는 거는 소매 판매가 어정쩡 예상치 부합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고, 연준이 좀 매파로 나오면은 어정쩡하고, 근데 가장 최악은 역시 뭐 소매 판매도 안 좋고, 그다음에 매파적으로 이제 조금 연준에서 우리 금리는 되게 천천히 내릴 거야, 이런 메시지 내면 주식시장에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된다 해서 상중하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소매 판매가 어쨌든 좀 예상보단 잘 나와야 돼요. 예상보단 잘 나와서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조금 0.5에 대한 기대값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 나왔다. 그래 버리고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하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요약을 해보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전월 대비 0.2%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매 판매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어제 빠졌고 마이크론도 빠졌잖아요. 두 종목이 하락해버리면 내일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또는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0.5로 고정되어 가는데 이게 침체 없는 게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석가들 상당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침체인지 아닌지는 지표를 더 봐야 알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는 어느 쪽으로 좀 쏠려갈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몰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미증시에서 특징이 메가세븐은 좀 갈리고 그 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11개 업종 중에서 9개 업종 올라가고 러셀 리턴이 플러스가 나고 이런 구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메가세븐에서 자금 나와서 이제 넘어가는, 근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메가세븐이 약세로 간다. 이거는 구도상 되게 안 좋은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르게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제가 뭐 딱히 이렇게 보여드릴 차트보다는 차트 준비한 건 몇 개인데 그냥 추석날이니까 그냥 뭐 음악 하나 들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Fly Me to the Moon이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게 원래 50년대 나온 노래입니다. 근데 유명해진 건 60년대 유명해졌거든요. 50년, 그리고 제목도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 원래 제목이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해지고, 결정적으로 더 유명해진 건 이제 아폴로가 달나라 착륙했을 때, 그때 이제 음악 막 이 음악 나오고 하면서 되게 유명해졌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달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이 노래 한번 들으시면 되게 좋아. 이거 이제 문 리버라는 노래가 되게 달 쳐다보면서 멍 때리면서 듣기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다른 버전보다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이 제일 좋습니다. 예, 약간 재즈식으로 나온 건데 제일 좋은, 듣기가 제일 좋은 편안한 거니까 한번 이 노래 한 번씩, 이게 유튜브에서 제목만 딱 앞에만 딱 치면 이거 자동으로 뜨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또 이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